4경기 연속 안타와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도루를 기록했고 득점에도 성공했지만 이정우 선수는 웃지 못했습니다. 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9회 2사 3루 상황에서 마지막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템파베이의 피트 페어뱅크스를 상대해 노볼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카운트에서 3구째 방망이를 내밀었는데 잘 맞은 타구가 좌익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득점을 보태려 했던 이정우 선수는 진한 아쉬움을 곱씹어야만 했습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더그아웃으로 들어오는 이정우 선수, 그런 선수를 향해 코치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줍니다. 이날 경기는 샌프란시스코의 1대2 패배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정우 선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팀 타격에 저조했던 게 잔루를 늘리면서 리드를 잡지 못하고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선수는 4월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 1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 전 클럽하우스에서 만난 이정우 선수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 경험하는 동부 원정 경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저 잘 자가지고 비행기에서 자고 일어나서 그냥 영화 한 편 보니까 도착했어요. 영화도 다 못 보고 도착했어요. 그래요? 네. 어제 여기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네. 좀 쉬었어요? 어땠어요? 어제 좀 푹 자고 네. 일어나서 동희 형이랑 맛있는 거 먹고 또 들어와서 그냥 계속 방에만 있었어요. 한식당 갔어요? 아니면 뭐 먹으러 갔어요? 네, 한식당 갔는데 한국식 그 샤브샤브 집 있어가지고 네, 거기 가서 먹고 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느낀 건데 뭐 시차 이런 건 사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어때요? 선수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어차피 3시간 차이고 또 근데 밤에 잘 때 조금 잠이 안 오긴 해요, 솔직히. 왜냐면 저는 항상 한 12시쯤 자는데 9시다 보니까 그때 좀 잠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눈 붙이고 자면은 또 잠 들어가지고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동부장이잖아요. 네. 어때 좀 반가울까요? 어때요? 근데 아직 나가보지 못해서 네. 나가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천장이 어떤지 몰라서 천장도 체크를 해야 되고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 중 아직 시즌 첫 도루가 나오지 않았다는 질문에 이정우 선수가 이번 원정 경기 중 한 개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 오늘 시즌 첫 도루가 기록됩니다. 어제 기사의 외신에 좀 뭐 도루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뛸 상황이 나와야 뛰는 건데 계속 뛸 상황이 못 나왔고 또 연패 중이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도 뛸 상황 나오면 그냥 앞으로 뛰어야죠. 그래서 솔직히 뭐 거기서 외신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한다 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감독님이 혹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루에 대해서? 아니요, 따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냥 코치님들하고는 계속 상의하고 있고 뭐 이번 원정부터는 그래도 하나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한동안 땅볼 타구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타격 조정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근데 이게 시즌 중이다 보니까 막 뭘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캠프 때 제가 그냥 제 타격이 좋았을 때 나왔던 그런 동작들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막 이렇게 빗 맞는 타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조정하면서 원래 궤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캠프랑 또 공이 다르고 또 그 공을 치기 위해서 저도 뭔가 계속 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계속 자세가 바뀌어가고 있고 또 안 맞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 하니까 저도 결과 내려고 또 약간 재스윙을 해야 되는데 또 약간 맞추는 그런 느낌도 나고 또 재스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약간 좀 중심이 또 너무 뒤에서 잡혀 있는 느낌이 나서 좀 뒤집어 빠지는 그런 게 나와서 좀 빗맞는 타구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해가지고 연습할 때 좀 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정우 선수가 초구를 안 친다는 것 때문에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되게 높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안 쳤거든요, 사실. 이게 뭐 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저도 좋은 초구부터 막 칠 텐데 제가 결과를 내면은 뭐 문제가 안 될 텐데 결과를 못 내니까 나오는 말이고 뭐 초구도 치고 뭐 좋은 카운트일 때 계속 승부를 내려고 하고 있고
제 생각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초구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초구를 쳐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또 제가 게임 전에 항상 플랜을 세우고 또 경기 중간중간에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초구를 안 친다는 게 이게 왜 안 칠까라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초구를 칠 때마다 뭔가 리듬이 좀 이상해요. 초구에 차라리 스트라이크를 먹더라도 하나 먹고 시작을 했을 때 전 그 타석에서의 리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초구에 물론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초구의 결과를 바로 내기에는 이 투수의 공이 어떻게 솔직히 오는지도 모르고 또 이 투수랑 타이밍 잡는 것도 사실 이게 제가 뭐 처음 상대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고 해서 일단 공을 하나 보고 나면은 그래도 이런 타이밍이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적응을 하면 그때부터는 또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경기 전 이정우 선수의 타격을 돕는 두 명의 코치를 만났습니다. 바로 팻 버렐과 저스틴 빌레이입니다. 두 코치들은 이정우 선수의 타격 조정을 도운 코치들인데요. 이들 중 팻 버렐은 선수 시절 빅리그 통산 292 홈런을 터뜨린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죠. 두 코치가 이정우 선수 어떻게 연습해 나갔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My name is Pat Burrell. I'm one of the three hitting coaches here for the San Francisco Giants. Well, this is my first year in the major leagues. So I was in the minor leagues for the last 4 years. Jung-Hoo is such a gifted player and such a gifted hitter. You know, he's facing all these pitchers for the first time. And so there's a little bit of an adjustment, like there would be for anybody. And so we just feel like he's probably dealing with a lot, you know, culturally, the difference in the schedule, the travel. And so in broad terms, you know, he's doing a fantastic job. And so any of the swing stuff that is going on now, you know, just JV's been really good about, you know, handling that. And so, but from the standpoint of just him as a human being, you know, we're just concerned that we just want to make sure, I should say, that he's comfortable and he's adapting well. And the baseball part, I'm pretty confident that, you know, he's going to be fantastic for us. And it's early in the season, and we know that he's probably puts a lot of pressure on himself. And so we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mitigate that as much as we can. Yeah, we check in almost every day, you know, just to see like what do we do on the off day in Tampa, you know, are you getting the food that you want, you know, just real life stuff really, you know. I think because I want him to feel comfortable as a person before the baseball. We worry too much about the baseball right now. And so I think he's doing a phenomenal job. I think his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layers, it's building, and they're having some fun, and that's what it's really about. I'm not as concerned about the launch angle as far as I'm concerned about him hitting the ball hard. And he hits the ball pretty hard. And so I'm of the belief that the more consistently you hit the ball hard, the better the results you have. Talent. He's very talented. His hand-eye coordination is phenomenal. And again, when it comes to the technical stuff, Justin, the guy we work with, he's very well versed in all the technical parts of the swing, and he's just in awe. He's in awe of the things that Jung-Hoo can do, especially in the work. You know, the work is so consistent, and he's such a professional about the way he goes about his business. And we love the way he plays the game. We love the way he plays the game. He has to come to ballparks like this, and where are the lights? There's not the sky, it's white, the ball's white. So he's just the natural adjustments that you have to make to come to the major leagues and play in different stadiums, on different time zones, against all these different pitchers. So in that respect, I think he's doing a phenomenal job. We want him just to be the best version of himself. Stealing bases is a comfort level thing probably for him. And I have no doubts that as we get further along, he'll become more comfortable.
Stealing bases is also about learning the pitchers and their release times, and so we don't want to give them too much. We just kind of want to slowly, gradually increase some of the things that will ultimately, make him be the best version of himself, and it will help our team. Well, I mean, to address the ground ball thing, he's also making a ton of contact, and guys that make a lot of contact generally have a lower flight, and he hits a lot of ground balls just like he hits a lot of line drives. We're not specifically trying to get him to hit the ball in the air or anything. We're trying to allow his body to get forward a little bit more, so he's not kind of reaching and then opening up, and then he kind of pushes back to get space, and by that time the ball's on him. So we're trying to let him actually just turn to contact so he can get into his front side and turn to contact, and just to see if he can catch the ball a little bit more in front of the plate, not way out front, but instead of catching it like on top of home plate, we want him to just catch it maybe a little bit more out front. But it's nothing really to try to get him to lift the ball or anything, because I think his skill is making contact. So, yeah. I mean, he's hit some balls better the last few games. He hit a couple line drives the other way, which was good to see. Hit a couple line drives up the middle. He's so quick with his hands. His hands are so quick that I think he sees a fastball, and when he swings, he's really quick, so he gets to it. And a lot of times, if it's deep but he gets to it, it's going to go on the ground. Trying to, show him how quick he is and know that he can just make an efficient move. He doesn't have to worry about the fastball and try to go get to it. He's quick enough, He can trust his ability, and I think the line drives will start showing up a little bit more. Well, one thing I don't talk a ton about hip rotation. I think a lot of these guys rotate their hips naturally. So I think for guys that control their launch really well, they control their hip rotation really well. So guys that maybe hit a lot of topspin ground balls or pop-ups the other way, I think they fly open with their hips and then their hands lag behind, and then they just miss hit balls because their hands are lagging behind. So they either have to rush or they have to kind of cut inside the ball, and that's where they get those pop-ups. The guys that are the best at it, and there's a lot of them in the big leagues, they control their hip rotation. When you control your hip rotation, you control your hands in the barrel, and you know where those are at all times. The minute we lose our barrel awareness, we lose our hands, then you're in trouble. Then you're at the mercy of just I hope I hit it, So that would probably be the big one for me. Controlling launch angle is controlling your hip rotation. Yeah. I mean, he's just very talented. I mean, he has his hands are always in the same spot. They never move. His head is very, very still. So, I mean, for any hitter, any young hitter, that's a guy to watch if they're not making a lot of contact, because he keeps his hands still, he keeps his head still. And when you do that, you're probably going to hit the ball a lot. I think it's just a skill that he has. He's very calm, hands are calm, head's calm. He actually doesn't fly open ever with his hips. So there's just sometimes that he's been working on it too. He kind of hangs back a little bit like we were talking about earlier. Yeah. Just encouraging him. I mean, it wasn't really, we've kind of let him just do his thing. I mean, he has such a good routine in the cage. He has such a disciplined routine. He has such a disciplined routine on the field for BP. It's hard to argue with what he does and what he works on, and he has an idea of what he's doing at the plate. So, over the course of time, this is our first year with him. So we want to kind of let him evolve in the major leagues and see kind of what we have before it's hey, you need to change this, you need to change this, you need to change this. We don't want to do that. We don't want to do that to any player, but we, encourage him and give him positive reinforcement that just because you're not hitting the ball over a guy's head and you're hitting it at somebody, these things are going to even out. It's going to fall. It's baseball, you'll start getting your hits, and but it's hard to argue with what he does. I mean, he's in the cage just now, we were just hitting, and he probably hit 50 to 70 balls and all line drives. I don't think he hit one on the top of the net. I don't think he hit one on the ground. It's all line drives. So he's gifted. I mean, it's impressive. Yeah. Well, I went out golfing with him and his dad one day, which was fun. This was during spring training. We played golf, so that was fun just to kind of get to know him, see how he acts off the field. And
I mean, he's so light, you know, like his personality is so light. He's so fun to be around. He's bubbly. He was laughing at himself. He was encouraging you know, he has such a good personality. So he's easy to be around. I think the only things, you know, to really help him with are what are good places to eat maybe, or in the city, or different cities we go, or that kind of stuff. But I think Justin, his translator, is doing a great job and helps him a lot with a lot of that stuff. Yeah. 4월 13일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선발 투수로 키튼 윈을, 템파베이는 제이콥 와그스펙을 내세웠습니다. 1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우 선수는 템파베이의 우한 제이콥 와그스펙의 2구째 93.7마일의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쳤지만 중견수 직선타로 잡힙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후에 호르헤 솔레어가 안타를 때려냈지만 마이클 콤포토가 허무하게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3회 초 다시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우 선수는 투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와그스펙의 4구 92.4마일의 포심을 밀어쳐 좌전 안타를 뽑아냅니다. 무사 1루 찬스에서 이정우 선수는 웨이드 주니어의 타석대 2루 도루를 시도했습니다. 템파베이의 포수 로트벳의 송구가 빗나가는 바람에 이정우 선수는 3루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이 도루는 이정우 선수의 시즌 첫 도루 성공입니다. 이어서 솔레어의 타석대 포수 로트벳이 포위를 저지르자 곧바로 홈까지 파고 들어가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템파베이는 3회 말 2사에서 라미레스가 안타로 출루했고 이후 아메드 로사리오가 2루타를 터뜨리면서 라미레스가 홈을 밟게 돼 다시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5회 초 샌프란시스코의 아메드가 안타로 출루합니다. 이후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게럿 클레빈저의 2구째 94.8마일의 싱커를 때렸지만 5-6-3 병살타가 되면서 더그아웃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초 선두 타자의 윌모 프롤레스가 볼넷을 얻어 출루합니다. 이후 대주자 타일러 피츠제럴드가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무사 2루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베일리의 진루타로 1사 3루 찬스에서 아메드 선수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납니다. 이후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우한 피트 페어뱅크스의 3구 85.9마일의 슬라이더를 받아쳤는데 이 타구는 좌익수 직선타로 잡히면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날 밤 멜빈 감독은 7회 호르헤 솔레어가 삼진으로 물러나는 상황에서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호르헤 솔레어도 삼진콜을 듣고 심판에게 잠시 어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MLB.com 게임데이를 보면 왜 멜빈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멜빈 감독은 이 항의로 결국 퇴장을 당했습니다. That it was a ball to Soler. He's been calling the top of the zone the whole game, and he called that one, which has not been called, and looked like it was way below the zone. In that situation, for me, was pretty egregious. Good, you know, a little spotty at times with command, but what does he pitch? 5 innings, he's up 2 runs. You know, I'm not going to have him throw 110 pitches today, so kept us in a game, 2-1 game. Thought he pitched well. It's a process. It's a process. 이날 샌프란시스코의 선발인 키튼 윈은 5이닝 5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시즌 4번째 패전을 떠안았습니다. 이날 트로피카나 필드에는 이정우 선수를 응원하러 온 외국 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키움 유니폼을 입고 온 한국 팬도 있었는데요. 그들과의 짧은 인터뷰를 소개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멋있는 야룰리! I was really, because I used to watch him in the KBO. I remember the World Baseball Classic, watching him play. And I was really impressed by him. So it's hard to find, but sometimes I'll watch it. And what? I remember Hassan Kim too. And which team were they in together? If you remember. They're heroes. Right. I love you, Jung Ho Lee. Keep doing what you're doing. 언제 산 거예요? 이거는 2년 전에 이제 KBO에서 한참 활약하고 있을 때 그때 기념으로 하나 사줬어요. 네,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템파 살고 있는 박경진이라고 합니다.